화면상에 좀 오류가 있었던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벙커 속 수장 폭살입니다. 네. 흔히 볼 수 없는 단어예요. 네. 기사 볼까요? 이스라엘 벙커 속 헤즈볼라 수장 벙커버스터 암살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 수장이 아까 숨졌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수장이 어디 있었느냐, 심지어 벙커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벙커 하면 전쟁 나도 안전한 게 벙커 아니야? 그쵸. 근데 그 벙커 안에 있었는데 벙커 버스터로 암살했다. 벙커 버스터, 벙커를 터뜨려가면서 폭발시켜가면서 암살했다라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사실 막 화면이 흔들리고 하긴 합니다만 약간 멀리서 찍긴 했습니다만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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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가 떨어지죠. 네. 무슨 폭탄이 한 발에 이렇게 초토화가 됐지 싶었는데 보니까 한 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벙커버스터 등 100여 발 2초 간격으로 퍼부었다라는 겁니다. 지하 7층 깊이가 초토화됐다라는 거예요. 초토화된 거 아까 저희가 눈으로도 확인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벙커버스터, 이 벙커버스터라는 폭탄 이름이죠. 이게 지금 100여 발이 2초 간격으로 하나, 둘, 뻥, 하나, 둘, 뻥 그렇게 100여 발을 쐈다는 겁니다. 100발만 쐈다 그래도 200초죠. 3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뻥뻥뻥 터졌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체 이거를 어떻게, 뭘로 폭탄을 터뜨렸느냐? 이걸 좀 볼까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를 암살 작전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체림 공군기지에서 레바논 베이루트로 직접 전투기가 8대가 출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전투기냐? 이 전투기죠. F-15I 전투기다라는 거예요. 네. 이 전투기 8대가 직접 가서 레바논 베이루트로 가서 폭탄을 말씀드린 것처럼 2초 간격으로 100여 발을 떨어뜨렸다라는 겁니다. 대체 어떤 폭탄인데 물론 100발 쏘고 무사할 수 있는 뭐 건물 이런 건 없겠죠. 근데 폭탄도 폭탄 나름입니다. 여기 좀 볼까요? 전투기 8대에 200파운드, 약 907kg에 이르는 PLU 109가 최소 15발 탑재된 걸로 보인다. 전투기 8대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나요? 약 907kg, 거의 1000kg에 가까운 폭탄이 실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뚝뚝 지금 2초에 하나꼴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좀 이 두 번째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2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뚫을 수 있는 폭탄으로 목표물에 도달해 내부로 파고든 뒤 폭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뻥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부로 파고들어서 2m 두께의 콘크리트도 부순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볼까요? 아까 분명 제가 말씀드렸죠. 벙커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지상에서 18m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8m면 지하 한 7층 정도 되는 깊이인 겁니다. 지하 7층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지상에서 한번 뻥 쏴요. 뚫고요. 똑같은데 또 쏩니다. 또 쏘고요. 계속 쏴요. 똑같은데 반복해서 계속 쏘면서 아래로 가서 제일 밑에 있었던 지하 7층 깊이에 있었던 나스랄라도 폭탄이 터졌다. 물론 나스랄라는 이제 뭐 무거운 거에 이렇게 눌렸다라는 얘기도 그런 보도도 같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그래픽을 보면 이렇게 되면 사실 죽지 않으면 기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떻게 딱 여기를 콕 집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2초에 하나꼴로 계속 터뜨렸느냐. 나스랄라가 일단 확신이 있으니까 터뜨린 거겠죠. 어떻게 확신했느냐.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요령이라고 불리던 헤즈볼라 수뇌부 첩보 귀신 모사드 손바닥 위였다.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 이스라엘의 국정원이다라고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손 위에서 이 정보가 다 있었다라는 거죠. 헤즈볼라 수뇌부에 정보가 어떻게 이 정보를 그런 모사드는 갖고 있었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8년간 정보원 심고 감청을 했다. 그래서 자 스타트해서 2달 만에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 수장 그리고 3명의 이 지하드 위원회 전체를 다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18년 동안 정보원을 심고 장기간 동안 꾸준한 계획 하에 전략 하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헤즈볼라 수뇌부 자체가 지금 초토화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을 다음 기사 보시죠. 네타냐후 또 바이든 패싱했다. 공격 뒤 이란 보복 뒷수습만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요거에 대해선 바이든 미국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일단 먼저 저질렀다. 그리고 뒷수습만 부탁했다. 사후 통보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 부분 전문가를 좀 모시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동안 미국이 계속 휴전하라라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따로 미국의 얘기도 없이 나스라를 암살을 한 거, 그리고 특히나 폭살시켰다는 건 우리 아니야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왜 미국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서는 국내 정치의 이 다이나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10월 7일이 되면 네. 이 헤즈볼라의 공격 때문에 레바논 국경에서 피난했던 네. 이 이스라엘 거주민들 한 6만 명에서 8만 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뭐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에 흩어져 지금 대피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집에 못 돌아온 지 1년이 넘어가는데 그러자면 당연히 이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피한 6만 명, 8만 명을 네. 자기네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레바논의 헤즈볼라로 하여금 최소 30km 위로 후퇴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목표를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최악의 레임덕 시기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최대 우방국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내년이 아니죠. 올해 이제 한 달여 남은 11월 대선. 5일 이전까지는 바이든의 이런 압박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의 한 달여 기간이 네. 그나마 우방국의 압박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자신의 국내 문제에 더 치중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2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국내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러니까 국내 좀 이 민심을 좀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강하게 나간 게 있고 미국은 지금 현재 바이든이 레임덕 상황 아니냐. 한 달도 안 남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살짝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 2가지가 좀 겹쳤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센터장님 궁금한 건 이겁니다. 중동전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상할 것 같은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럼 중동전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습니까? 크게 한 2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외교 안보적으로 우선 따져보자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겠다라고 표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G20를 넘어서서 이제 G9, G10 국가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기대감도 많이 높아가고 있고요. 지금 유엔에서 이 비상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사국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주어지는 책임감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게다가 지금 레바논에는 우리 평화유지국인 동명부대가 파병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동명부대 역시 책임감도 높아지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 혹시 확전이 될 경우 동명부대도 자신의
네, 뭐 투입이 될 수 활동을 있는 건가요? 예, 그것도 우리가 정말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음. 뭐 책임감과 위기는 동시에 찾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네. 이 이란의 또 다른 프록시 대리 조직이라고 하는 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네. 벌써 또 이제 하산 나스랄라가 죽자 이 홍해의 해양 안보에 위협을 가하겠다라고 또 음.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나가는 상선들을 피격을 하는 것이 또 시작이 될 텐데 그럴 음.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 해외 수출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나라라서 이는 우리 경제에 뭐 또다시 적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따를 수밖에 없다. 전쟁이 나면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든 뭐 어쩌면 참전까지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고려해야 되고 네. 경제적으로도 중동에서 지금 이 위기가 위험이 고조가 되면 상선들이 오갈 수가 없겠죠. 그런 점이 당연히 우리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중동전이 지금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당장 뭐 한 달 뒤에 뭐 미 대선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형국이 녹록지 않다. 굉장히 지금 정신없이 좀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